EBS 수능 특강과 연계된 수능 모의평가 지문 보겠습니다. 항원 항체 반응을 응용한 검사용 분석 키트에 대한 지문입니다. 검사용 키트는 신속 정확 저렴해야 되고 항체 제조 기술의 발달로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하는 키트가 개발되었고 이 키트는 시료 패드에 목표 성분 항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출하려는 액상 시료를 투입하면 시료가 결합 패드와 항체가 들어있는 반응막 그리고 흡수 패드를 거치면서 검사 결과가 표시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합 패드에는 복합체라는 게 들어있는데 표지물질과 특정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표지물질은 반응막 발색에 관여하는 금나노 있잖아 형광비드이고 특정물질은 직접 방식의 경우에는 항체가 들어있고 경쟁 방식의 경우에는 항원이 들어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억은 분자량이 클 때, 니은은 분자량이 작을 때 사용하고 직접 방식에서는 항원 항체가 1차 결합하는 케이스, 경쟁 방식에서는 두 항원이 경쟁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반응막에는 검사선과 표준선이 있는데 검사선이 목표 성분의 유무를 나타냅니다. 직접 방식의 경우에는 목표 성분과 복합체의 1차 결합하고 나서 이것이 검사선의 항체와 2차 결합을 해서 발색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목표 성분이 있다라고 판정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경쟁 방식의 경우에는 시료의 항원과 복합체 항원이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기 위해 경쟁을 하는데 이때 시료에 항원이 들어있으면 얘가 검사선 항체와 먼저 우선적으로 결합해버리고 그러면은 복합체 항원은 결합할 자리가 없어집니다. 근데 복합체 항원 안에 반응막 발색에 관여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료의 항원과 미리 결합해버리면은 복합체가 결합할 곳이 없어져서 발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 방식의 경우에는 발색이 일어나지 않을 때 목표 성분 검출로 판정한다. 그래서 이 방식에 따라서 검사선 발색을 달리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직접 방식에서는 검사선 발색이 목표 성분이 있다. 니은에서는 검사선 발색이 목표 성분 없다를 나타낸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선은 검사의 정성적 진행을 나타내는데 표준선이 발색되면 시료와 복합체가 반응막까지 무사히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목표 성분이 있든 없든 간에 표준선은 발색되어야 정상적인 검사가 이루어졌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트의 정확도를 판정하는 걸로 위양성이나 위음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표 성분이 있을 때 목표 성분이 있다라고 판정내리면 진양성이고 있는데 없다라고 판정내리면 위음성이 됩니다. 그리고 목표 성분에 항원이 없고 없는데 있다라고 판정해버리면 위양성이 되고 없는데 없다라고 판정하면 진음성이 됩니다. 이때 민감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있을 때 있다고 판정하는 비율과 없다고 판정하는 비율 정도가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특이도는 목표 성분이 없을 때 없다고 판정하는 비율과 있다고 판정하는 비율 간의 관계를 그 정도를 드러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민감도와 특이도 그리고 이 검사용 키트가 EBS 내용과 지금 연관된 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예민성, 거기에서는 예민성이라는 말로 나왔는데 민감도와 특이도는 이렇게 적용이 되었고 그리고 검사용 키트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었을 내용입니다. 자, 수능 문제로는 35번, 우리 교재에서는 25번입니다.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흡수 패드는 시료 패드와 흡수 패드는 시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맞는 말이죠. 적절합니다. 다음으로 검출하려고 하는 목표 성분은 항원 항체 반응의 항원에 해당한다.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3번 정상적인 키트에서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으면 표준선도 발색되지 않는다. 자, 정상적인 키트라고 했죠. 정상적인 키트라면은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거니까 목표 성분의 유무와는 별개로 표준선은 발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으로 표지 물질이 없다면 시료에 목표 성분이 있더라도 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반응선 발색하는데 이 표지 물질이 꼭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없으면은 발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검사선이 발색될 수 있다. 지금 경쟁 방식의 경우에는 목표 성분이 없을 때 검사선이 발색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절합니다. 직접 방식과 경쟁 방식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직접 방식의 결합 패드에는 표지물질과 항체가 있고 검사선에도 항체가 있습니다. 경쟁 방식의 결합 패드에는 표지물질과 다른 항원이 있고 검사선에만 항체가 있습니다. 선택지 1. 시료에 들어있는 목표 성분은 검사선에 도달하기 전에 항체와 결합을 하겠군. 직접 방식에서는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니은 경쟁 방식. 목표 성분이 검사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항체와 결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다르다라는 점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택지 2번. 시료에서 목표 성분을 검출했다면 검사선에서 항체와 목표 성분의 결합이 존재하지 않겠군 이라고 했는데, 시료에 목표 성분이 있을 때 목표 성분이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는 것은 기업과 니은 모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번은 틀린 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료가 표준선에 도달하기 전에 검사선에 먼저 도달할 것이다. 본문에서 시료 패드와 가까운 쪽에 있는 것이 검사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둘 다 검사선에 먼저 도달한다는 점에서 3번도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택지 4. 정상적인 검사로 시료에서 목표 성분을 검출했다면 반응막에 아무런 반응성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정상적인 검사라면 최소한 표준선의 발생가 나타나야 되므로 선택지 4번은 부적절합니다. 다음, 목표 성분이 표지물질과 항원 항체 반응으로 결합할 것이다. 표지물질에는 항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료에 들어있는 목표 성분과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표지물질이라고 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27번에 AB에 들어갈 말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민감도에서는 검사 결과가 적어야 하는 것이 위음성이니까 A에는 위음성이 적절하고, 그 다음에 특이도에서 검사 결과가 많아야 하는 것은 진음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RFIA 키트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택지 1. 살모넬라균, 항원과 결합하는 항체를 제조하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이 키트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은 적절. 2번에 표지물질에 살모넬라균이 붙어있는 복합체가 들어있을 것이다. 자, 표지물질에는 지금 항원이 안 들어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에 살모넬라균 오염 여부를 검사하려면,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려면은 여기 액상 시료를 투입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3번 적절하고, 4번에 오염이 의심된다. 이걸 선별하기 위해서는 특이도보다, 특이도는 없는 걸 없다라고 판정하는 거죠. 그래서 있는 걸 있다라고 판정하는 게 나타나야 되니까 4번 적절합니다. 그 다음 5번에 기존의 분석법으로는 균이 검출되지 않을 수가 있다. 목표 성분이 없음에도 양성으로 나오는 위양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키트의 정확도가 이전 방법보다는 수준이 낮다라고 했으니까 목표 성분이 없음에도 검출되었다고 판정하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도 적절합니다. 이 지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